네, 전국의 법을 모색한다. 예, 오늘은 임명진 경실련 공동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담담 탔다 시작하기 전부터 유승민 의원의 거취 표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속보를 저희들이 보내드렸고 지금 유승민 의원의 의원 사무실 한나라당 로고를 뺀 현수막이 걸렸다. 여기까지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예, 목사님 웃으시네요. 예. 예. 아니 무슨 정치가 참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비례대표까지 한 300명 되는데 국회의원이요. 예. 유승민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네. 물론 뭐 후보까지 하면 뭐 수천 명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 무슨 뭐 로고까지 뗀 것까지 다 보도를 해야 되니까 예. 좀 비정상이죠. 좀 네. 비정상이죠. 아, 예. 그럼요. 어쩌다 정상이 이렇게 아니죠. 정치가 비정상이 됐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뭐 예. 내가 뭐 유승민 의원을 뭐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네. 이분이 비례대표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예. 뭐 촌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미국 유학까지 다 잘 갔다. 예.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이죠, 결국은. 아, 금수저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지금 이 50대인데 50대의 사람 중에 좀 생각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경찰서로도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저하고 동기니까요. 50대 후반입니다. 예,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보다 고생도 하고 그러는 건데 고작 헌일이라고는 뭐 헌법 1조 일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것 때문에 감옥 가서 고생하고 매 맞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서 이게 정치가 조금 좀 그래요. 뭐가 좀 뭐 역사 의식도 좀 있고 뭐 어떤 예.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건데 다만 새누리당이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좀 어리석게 대처를 한 거예요. 괜히 사람 키운 거예요, 저기 말이죠. 네? 저렇게 해가지고서 아니 뭐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 때문에 쩔쩔쩔쩔 매잖아요. 네. 집권 여당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요. 아니 뭐 예. 정치성 안 맞으면 컷오프 해야죠. 그러고 무슨 자기 그 방향대로 해야지 뭘 컷오프도 못하고 뭐 질질 끌려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슨 새누리당 로고 떼는 거를 속보로 내보내는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저는 순전히 저거는 새누리당의 정치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의 정치력의 문제라면 네. 공관위의 문제입니까? 최고위원회의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입니다. 둘 다. 그 중에서 어디가 더 공관위원회가 현재로는 문제죠. 이걸 실무적으로 잘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최고위원회라는 건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 문제를 그러니까 저는 처리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 조금 차원을 달리 보는데요. 네. 지금 목사님, 대표님 말씀대로 공관위가 먼저 기술적으로 잘 처리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그 얘기예요. 사실은 한 보름쯤 전부터는 네. 이미 공관위가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이게 유승민 사태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사실은 공관위한테 기술적으로 잘 처리하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럴 땐 최고위가 책임지고 나서서 정치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된다. 그렇죠.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10번을 만나더라도 설득해야 되고 최고위원 전체가 어떤 정말 결단을 내리고 공관위 비켜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보면 공관위가 해라. 최고위가 해라. 아니, 김무성 대표가 무슨 자기들끼리 무슨 폭탄 돌리기나 하고 있었으니. 아니 김무성 대표가 지금 그럴 시간이 있었나요? 무건수행 중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참, 아마 무소속 출마를 할 모양 같은데 네. 자기가 3선이나 한 분이고 정치적인 자기 앞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더 깊이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주변에서 그 조언하는 분들도 이제 있을 텐데 이제 저는 생각할 때 무소속 출마는 저건 정치를 길게 보고 오는 거 아니다. 네. 그거 4년 그 국회의원을 더 해서 뭐 합니까? 예. 사실은 길게 보면은요. 그러니까요. 예. 길게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당에 잔류를 해야 됩니다. 당을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으로 해서 내가 당에 잔류를 해서 백의종군 하겠다 이러면 큰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시간 문제. 그런 점에서는 4년 전에 김무성 대표가 했던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컷오프 됐잖아요. 네. 그런데 주위에 탈당해서 같이 무소속 연대라도 하자고 했던 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 네. 하여튼 당 잔류 선언하고 백의종군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 후보 선대 총괄 본부장 맡고 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지금 어쨌든 대권 주자가 돼 있다. 그게 예. 만약 그렇게 하고 내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이 국정을 잘 성공하도록 백의종군하겠다 그러면은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순간에 유승민 의원은 전국 어디에서 나오더라도 국회의원 됩니다. 어디서 나오더라도 전국구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저렇게 저기서 무소속 출마하면은요 영원한 대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리고 사실은- 된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밖에 안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될지 안 예. 될지도 모르고 아직도 모르는 거죠. 되더라도 되더라도. 대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전국 정치인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 문제를 마지막으로 논의하기 위한 공관위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고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곧 이항구 공관위원장이 그 공관위 발표, 저 회의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고 공관위도 내일 최고위에다가 뭐 보고한다는데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입장이 정해지니까 뭐 뒤늦게 이 공관위가 무슨 결정할 일이 없어져 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예. 공관위도 참 치졸하기 짝이 없잖아요. 어차피 예. 저게 다 빤한 건데 음. 컷업 해줬어야죠. 저걸 예?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 그래도 국민들에게 여당으로서의 집권 여당으로서의 체면이 서는 거지. 저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국민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밀어냈다. 그러니까. 아이고, 참. 컷오프한 거와 뭐가 다를 거 있습니까? 예. 치저번호기만 하고 치저런 모습만 여당이 지금 보여주는 저 모습이 국민들에게 안 좋게 보일 겁니다. 예, 대표님 그 유승민 의원이 지금 너무 저 근시안적으로 네. 보고 뭐 무소속 출마 강행하는 거 이거 결코 이거 적절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컷오프 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수 있고 네. 이 사람들 중에는 그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뭐 유승민 키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예전에 무슨 친박연대를 본따서 무슨 무소속 연대 또는 무슨 친유 연대 뭐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명분도 없고 되지도 예. 않을 겁니다. 아. 오히려 그렇게 하는 순간에 무소속 후보로서 뭐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지지도 나는 떨어질 거로 봅니다. 왜 그거는 그렇게 뭐 보시는 거죠? 아니, 왜 친박- 명분이 없다고 보시는 친박연대 때는 좀 예. 다르잖아요. 그래도 뭐 박근혜라는 중심적인 인물이 있었던 거고 네. 또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 컷오프된 상황이 그때하고는 네.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친유연대라는 건 또 지역구 사정이 다 다릅니다. 네. 친유연대 하는 순간에 저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대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네. 대구에서 그거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음. 적어도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짰는지 모르지만 무소속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네. 나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대구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그러더라도. 점이 네. 말이죠. 그 점이 네. 유승민 의원과 관련된 얘기를 듣기 위해서 현장을 갔는데 뭐 유승민이라는 단어를 아예 안 쓰는군요. 네, 대구 동물이라고 하네요. 예, 동을 결론 내리지 못했다. 네, 내일 9시에 다시 모여서 얘기하기로 의미 했다. 없죠, 뭐. 네, 의미 네, 없죠. 네. 예, 유승민 의원이 먼저 거취 표명을 할 그러면, 테니까. 네, 예. 네. 좀 치졸하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면, 네. 예. 그 전에 그 비례대표를 약간 조정한 부분, 미세 조정한 부분은 이 사무소 당직자들이 배려해달라고 좀 요구를 한 것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당선권 뭐 바뀌네요. 예, 어쨌든 배려는 배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치졸하다는 말씀 좀 더 듣고 싶은데 네. 이게 말이죠. 정치력도 없고 이걸 뭐 정말 이거 좀 도저히 우리랑 함께 하기 어렵다. 그러면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것도 못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승민 의원도 그 공관위의 면접을 봤거든요. 네. 그 면접에서 유승민 의원이 강조했던 게 바로 아까 저 대표님 말씀하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느냐. 네. 이렇게 면접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와서 선거를 할 때 적어도 그 기조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참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네. 예. 어차피 뭐 그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그 새누리당에서 3선이나 했던 의원이니까 네. 뭐 그 공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당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인가요. 네. 당이 억울하게 자기에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저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대인답게 멀리 내다보고 하면은 본인이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보면 너무 조급해요.
눈앞에만 봐요. 네. 그래서 뭐 금방 안 되면은 공천 안 되면 도끼 갖다 놓고 목을 쳐달라는 둥 안 그러면은 무슨 항의를 하지 않으면 꼭 이번에 뭐 그 좀 쉬었다 하기도 하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요. 이제 3선점 했으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기도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니까 또 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니까 아니 어려운 사람들 다 둘러 보기도 하고 뭐 예, 먹고 좀- 사는 거 별로 걱정 없는 것 같은데 좀 공부도 하고. 한 4년 예. 동안 그렇게 또 지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요. 또 그 4년 안에 또 그렇게 하면 또 기회가 오죠. 네.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을 자꾸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네. 이 두 분이 한 40년 걸렸거든요. 네. 대통령 되는 과정이 예. 정치에 입문해서. 네. 근데 그 과정이 무슨 탄탄대로만 걸었던 게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뭐. 예, 타의에 의해서 정치 활동 금지당한 기간만 해도 10년이 넘고. 아이 그럼요. 단식도 하고 애국의 추방도 당하고 뭐 예. 다 그렇게 감옥도 가고 예,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해서 경륜이 쌓이고 큰 나무로 크는 건데. 예, 나라를 예. 다스리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한철수 대표 보고도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정치한 지 3년 반에 무슨 대통령이냐. 대통령이 무슨 어디 벤처기업 사장인 줄 아느냐. 어? 그 좀더 공부 좀 하고. 안철수 대표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문재인 대표한테는 왜 안? 문재인 대표한테도 그러죠. 문재인 대표도 조금 더 그게 대통령이 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되더라도 어떻게 대통령을 할 거냐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 대통령 잘못하면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불행하니까 예.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예. 네, 성급하게 하지 말고. 얘기가 자연스럽게 야권의 대권 주자로 가서 야권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주인이 문재인이다. 이거 확인되지 않았냐 이번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그거 정치 모르는 얘기다. 그거 그러시. 전 늘 그 생각이에요. 이번에도 김종인 대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 사퇴 번복하지 않았어요? 예. 난 남아있기로 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내가 이렇게 결정한 건 문재인 대표가 와서 설득해서 된 게 아니다. 어허. 내가 결정한 거다. 이랬어요. 어허,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혹시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는 생각 안 합니다. 김종인 대표분이 그분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보면은요, 뭐 사퇴하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배수진을 쳤지만은 보세요. 때가 지금 사퇴할 때가 아닙니다. 어? 절대로 당에서 지금 이때 당신 그만두라. 그럴 때가 아닙니다. 때가. 뿐만 아니라 예. 자기 그만두면은 내가 그만두면은 대체할 인물이 있다. 찾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날 수 없어요. 물러나게 할 수 없을 때 물러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서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그러네요. 때를 보고 아무 때나 합니까? 근데요, 아까 네.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 김종인 대표의 그 부인하고 네. 문재인 대표가 했다는 대화 말이에요. 네. 예, 다 막아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해찬 빼놓고 다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화. 네. 이걸 보면 둘이서 완전히 짜고 했다 이런 얘기를 아니 안 그거야 할 수가 뭐 없는데요. 그거야 무슨 뭐 내가 가서 이럴 때 뭐 친노들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 당신이 좀 다 그 사람들은 좀 잠재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정도 얘기했겠죠. 그걸 가지고 짰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건 짠 것도 아닙니까? 그건 무슨 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거야 예. 뭐. 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제가 갑자기 좀 궁금해져서 내가 선택한 거다 이거죠. 아, 당잔류 뭐 문재인이 뭐 말린다고 해서 내가 말릴 뭐 그 주저앉을 얘기- 사람이 아니다. 예, 예. 예, 그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들이 가서 막 이제 막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네, 잘 네. 모시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이러고. 네. 석고대제했죠. 예, 그러면서 사의 표명을 했어요. 네. 근데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로 이제 당무 복귀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 사의도 반려되는 줄 알았더니 기자가 김종인 질문하니까 대표가, 예, 김종인 대표가 복귀하면 네. 예, 예. 김종인 대표가 복귀하면 네. 뭐 비대위원들도 사의 표명한 게 그냥 다 이제 반려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기자가 김종인 대표한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비대위원들 어떻게 합니까? 예. 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아니 졸지에 지금 이게 전부 이게 사표 써놓고 지금 기다리는 형국이 돼버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왜 사표를 그렇게 금방금방 씁니까 생각 없이 그런데 예. 이번에 저는 이게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김종인 대표가 하는 걸 보면서 네. 저분이 의도적으로 저런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아, 네?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딱 고삐를 낚아 채는 거거든요. 그럼 더 줘야 되겠다. 2번을 셀프 공천하면은 반발이 있을 거다는 것도 예상하고.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을 것.
뭐 그냥 그분이 무슨 뭐 2번 몇 번 가리겠습니까? 별로 그런 건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2번을 고집하는 거는 아하. 딱 특혀지는 거딱 야, 특혀. 그러면 딱 특혀지는 거예요. 그게 낚시였습니까? 딱 틀켜지고 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뭐 자기 손아귀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친노가 또 그렇죠, 누굽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친노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풍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눈치를 보아하니 이게 총선 끝난 다음에는 만만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기합을 내야 되겠다. 딱 특혜져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 까불지 마라. 너 당신들도 내 손에 있다. 지금 그 김종인 대표 손에 가풀했어요. 그렇죠. 이 사표가.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선별 수리를 하면 어떻게 김종인 되는 건가요?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이고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래서 만약에 말이죠. 네. 이 비대위원 중에 네.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으로 임명한 사람도 있고 네. 안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네. 이걸 선별해서 사표 수리를 할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아직이 안 그러겠죠. 이제 아직은? 예, 어. 뭐 그렇게 한꺼번에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차차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일이 총선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있을 거로 봅니다. 친노가 또 한 번 반란을 할 거다. 네. 그러나 김종인 대표는 그것까지도 다 예상하고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또 제압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거다. 벌써 하고 있어요. 그 점과 관련해서 네. 이게 당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건 총선 후에라도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예고죠. 어. 이제 뭐 국민적인 그런 그 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 정체성에 대해서는. 예.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친노 패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에요. 네. 아니 뭐 선거 때 공천에서 떨어뜨리는 거라면은 바로 네. 뭔가 이 조치가 있는 건데 네. 선거 끝나서 다들 이제 헌법기관들이 돼버렸는데 네. 이 사람들을 아무리 당 대표가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뭐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이나 과거에 이제 그 통합민주당 네. 이제 그런 때를 보면 이 사람들이 되게 이제 정당 안에서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싸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노련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동원합니다. 지금 친노 정체성, 친노 패권 이 얘기 당의 정체성, 특별히 수권 정당이 돼야 된다. 정권 네. 교체된다라는 게 지금 정권 교체되는데 왜 말이 많으냐? 이게 지금 하여간 벌써 이 문재인 이 김종인 대표는요 총선 후를 지금 대비를 하고 저만큼 나가 있어 지금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총선 끝 바지 사장이다라는 등 뭐 끝나면은 집에 보낼까라는 등 저는 그렇게 간다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한판 겨룰 거다 봅니다. 네. 그리고요. 아까 안철수 대표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비례대표 공천 발표했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고맙습니다. 뭐 비례대표도 할 만한 사람 있나요? 뭐 그냥 잘 뽑았던데요. 뭐 보니까. 네. 이것도 한쪽에서는 이게 안철수 패권이다 이렇게. 아니 당이라는 게 의뢰의 주인이 있는 거죠. 그럼 뭐 당대표를 괜히 합니까? 그 맨날 욕먹고 이번에도 쓰러졌더만 사람들 막 밀치고 밀려서. 그래서. 아니 그런 봉변 당하면서 당대표를 괜히 해요. 그런 거라도 좀 챙기고 그럴 재미로 하는 거지. 당대표라는 게 또 그건 프리미엄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그러면 무슨 안철수가 당대표인데 그런 다른 사람들 다른 계파 사람들 다 늘란 말이에요? 그건 말이나 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 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만 좀 이렇게 네. 배려를 하는 거지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는 뭐 그런 대로 네. 이렇게 평가하시는 또 거네요. 뭐 사람이 있어야죠, 뭐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뭐 당선권도 뭐 5, 6번밖에 안 그렇죠. 된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니까. 예. 오늘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